법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정부든지 간에 상식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느꼈어요. 사실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가 다 겪으면서 그때 제가 사정 업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법을 어기면 그 대통령이 먼저 내 측근부터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무슨 경제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그런 양심, 양식, 상식 이런 거 전부 무너져서 이런 마당에는 경제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권이 되면은 세금 빼다가 거기 그냥 갖다 밀어주고 로비 막 하고 저 대장동 보십시오. 저게 민주당 정부의 아주 특색입니다. 저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저 왜 특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나면 특검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백현동에서도 미래 신도시에서도 도시개발만 있겠어요 이게? 정부가 지금 우리 여기 경제 전문가인 우리 송 의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GDP 이 국민의 총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안 줘도 될 돈 막 줘버리고 국민들의 멀쩡한 땅을 싼 값에 뺏어갖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업자들한테는 비싼 값에 팔고 그 차액은 자기 측근한테 줘버리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그게 무슨 시장이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정치인들은 무도한 민주당하고 그동안 잘 못 싸웠습니다. 왜 못 싸웠느냐? 우수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누구를 공격을 해도 저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쪽은 총칼을 막 빼갖고 하고 여기는 그래도 주먹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저급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저는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낮에 의사당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도 또 저녁에는 소주잔 주고받으면서 타협도 하고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랑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제대로 상식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은 입만 뻗고 상식적인 말 하면은 그냥 문자 폭탄에 이건 조폭보다 더한 겁니다. 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게 과거에 군사 독재 운운하지만 과거에 정치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저각도 문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소수 딱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공천에 다 탈락시켜버리고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이 민주화되지 않고 정치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정치주의적인데 그 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겪은 분야가 다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반 위에 딱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적인 경륜을 거친 분들께서 또 자기가 잘 비교우 있는 그런 분야를 맡아 잘 하시면은 저는 이 국가가 앞으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몇백만 채를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거의 공짜로 나눠준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아파트 개발하면서 저렇게 국민을 약탈하는 놈들한테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구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한 거를 보고 우리가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하는 것이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뒤로 다 해먹고 얘 이런 족같은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세운 약속과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측근한테 수천억 조 단위의 특권을 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다가 임대주택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그거 집 없는 사람 나눠준다는 게 산타크로스입니까? 뭡니까?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국민이 반쪽도 안 되는 국민입니다. 제가 막 부족한 것도 많고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막 제한돼 있지만 내가 임마 제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작해서 총알을 엄청 쏘는데 저 윤석열은요 기관단총으로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제가 아파서 총알 다 맞을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께서 또 각 분야별로 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겠는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많이 지치시고 정말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분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거의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까?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부 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 숨진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서울 고검장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박원순, 노거든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 될 겁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분리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이므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기립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부터 비롯해서 민변 누리법 연구에 친정권 인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이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 합니다. 국무총리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치주의
이미 붕괴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쳤던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밝혀냈던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 수사하겠답니다.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 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탄압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개혁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검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의 승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 고검장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그게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의용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살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노거돈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마저도 진영 논리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호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반미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하고 노동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교조 학생들 학력평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어느 수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초 늦게 제출했더니 0점 처리했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죠. 그분 자녀 7대 호이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진학했습니다. 학사 경고 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괴와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여업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실까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공공의대 만든다면서 그 입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추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남의 자식이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자사고 없애자 그럽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하자 반미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일본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학생 만들어주려고 의용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 대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권이 강철되어 세습이 강철되어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차례 정도 상세한 입장문을 냈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특별한 그 이상의 소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아는 사실과 의견을 사실대로 충실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진술하는 날 아닌데요. 왜냐면 오늘은 증인신문 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예. 판결에 대해 그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예, 들어갈게요.